2024년 7월 21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복기병이 있거든요. 이 복기병이요. 제 인생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썩 좋은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본인의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갔을 때 나는 좋았던 기억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삶을 복귀할 때마다 안 좋았던, 슬펐던 기억들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복기병이 저 개인적인 삶에는 그렇게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가끔씩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대부분 가장 자주 듣는 얘기가 전망입니다. 그죠? 예상. 코스피 예상 밴드, 전망치. 이렇게 계속 앞만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앞만 바라봐 하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곳이 제대로 된 방향성이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다방 미쓰리 들으면 저가 신하는 맨날 저렇게 그냥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뭔가 시황이 이렇게 좀 힘들 때, 복잡할 때, 어떤 딱 포인트를 잡고 싶을 때, 중요한 딱 그 키포인트를 잡고 싶을 때, 그리고 그 경제 지표가 쭉 이제 머릿속에 이 차트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흐름을 그리는데, 그 경제 지표들조차도 도대체 이게 약간 애매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얼마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어요. 2008년도에 5월달 한 그때 분위기가 작금의 주식시장 같다. 물론 최근 이렇게 빠지기 전에 막 상승할 때 그때 주식시장을 제가 2008년도 5월달 주식시장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아세요? 인생의 바닥을 찍었다고요. 막 이러면서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때가 마치 지금의 분위기 같다.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힘. 근데 그게 되게 무리가 느껴지는. 하물며 2008년도 때는 적립식 펀드라는 유동성까지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대신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요. 지금 7월 이제 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여러분 왜 좋았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잖아요. 언제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근데 여러분 4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았었냐면 5월 달까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린 메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번엔 통했니 안 통했니 했는데, 4월 달, 5월 달 주식시장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 같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하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주식시장을 상승시켰던 그 금리 인하 기대감, 그 횟수가 쭉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잠깐 나타났던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니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주식시장이 힘들어하니까 뉴욕 증시는 아니야 미국 경제 연착륙이야 이렇게 쭉 판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판을 깐 이유는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흐름입니다. 자, 7월 달에 돌아서 7월 중하순으로 넘어가서 분위기가 쎄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송 중에 며칠 전에 저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달하면서 VIX 지수, 공포 지수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중에 며칠 전에 VIX 지수가 뭐 12포인트가 됐다. 요걸 한번 짚어야겠다. 너무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VIX 공포 지수가 일주일 만에 32.58% 상승했습니다. 그때 제가 VIX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VIX 지수를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시장이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 시장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밟아가야 되는, 돌다리 두들겨 보고 조심스럽게 밟아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쭉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대한민국 증권사들은 정신 못 차렸구나. 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뭐 국내 증시 애널리스트들도 뭐 반등 모색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대로 막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등은 하겠죠. 단 제가 며칠 전에 뭐 어떤 종목이었나요? 엔비디아였나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뭐 6.6% 빠졌는데 그 다음날 2.몇 %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최소한 4% 정도 이상은 쫙 치고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분위기가 사는데 주식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반등일 뿐이다.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반등은 하겠죠. 반등은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제 2,800을 내놓은 상태에서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 물갈이, 신용 물량도 정리되고 투매 좀 나오고 개인들이 좀 이렇게 떨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뭐 그런 좀 복잡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변동성 같은 모습이 아마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은 여러분 저질입니다. 근데 지금 포인트가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뭐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실적들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 같은 거를 계속 챙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 굉장히 숨어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 한 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연 7월에 세 번째 주죠. 마지막 주는 뭐 며칠 남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제가 오늘 그 그림을 그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지난주 19일 코스피는 28포인트 하락해서 2795포인트, 2800포인트를 내놨습니다. 자, 다음 주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760포인트에서 2880포인트입니다. 자, 또 한 번 제가 또 빈정거려야죠. 일주일 전에는 코스피 2950포인트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쓰리 주식 더 갈 것 같아 라고 하셨죠.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강해졌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다 주식시장이 땡겨서 먹었고 다 소화시켜고 똥까지 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분기 기업 실적 호조. 저는 이거 진짜 불만이거든요.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걔네가 어닝 쇼크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만약에 뭐 좀 부진했다. 좀 너무 좋진 않았다라고 한다면 3분기는 좋아질 거야. 2024년도 하반기는 좋아질 거야. 이런 타이틀을 달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거기 때문에 7월 첫 번째 주는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근데 기업들 실적이 호조다.
이번엔 아마, 뭐라 그럴까요? 좀 가려지겠죠? 좋은 거는 좀 좋고, 안 좋은 거는 또 심하게 안 좋고, 이 업종별로, 종목들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트럼프 정책 리스크, 미국 주식시장의 순환매라고 합니다. 저는 왜 얘네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순환매를 하락 요인으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전문가들의 의견, 여러 증권사들의 그 증시 전망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 심리가 안정될 것이다. 반등 모색할 거고 하방보다는 상방을 계속 보자. 자, 단기간의 변동성이 과하게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이 트럼프 정책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점차 변동성을 줄일 것이래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 들었냐면 제가 고용지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깐죽거리지 않습니까? 무슨 고용지표가 무슨 뜨거운 커피도 아니고 뭐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딱 마시기 좋은 차처럼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따위로 얘기한다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이 트럼프 정책을 꼼꼼히 재검토하면서 점차 변동성을 줄여갈 것이다. 글쎄요. 예, 변동성을 줄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미국 빅테크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KB증권 같은 경우는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긴 한데 결국 주가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다. 얘네 너무 기업의 실적을 믿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는 당연히 100%,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선반영된 거야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을 지금 국내 증권사들은 2분기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21일 날 FN 가이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은요. 17일 기준으로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73개 기업들 중에 49%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 대비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특히 하반기 국내 증시 이익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살짝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9월인가요?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기업 실적 호조를 얘기하는 게 진짜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 이제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되니까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좀 아쉽더라도 3분기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지 않겠니?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방송에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22일 월요일 미국에서 6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 경제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3일 화요일 6월달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되고요. 7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기존주택 판매 지금 추세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도 뭐 그닥 좋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어디였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6월 달에 1.3이었는데 7월 달에 13.9로 뭐 급등했다고 발광들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한 달 발광했다고 큰 의미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반적인 흐름은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27일 수요일은요. 7월달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자, 25일 목요일 날 2분기 GDP 속보치,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6월달 내구재, 7월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빨리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제가 뉴욕 증시 해드릴 때마다 그냥 여러분 아무리 시장이 발광을 해도 돈다방 미쓰리는 차분하게 경제지표를 하나씩 읊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6일 금요일 6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죠. 자,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소비국가인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다.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둔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6일 금요일 날 발표될 6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요. 지금 예상치가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돼요. 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개인 소비 지출 예상치를 0.1%로 잡았을까? 0.1% 상승으로 예상치를 내놨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들어 강력하게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9월 달에 진짜 25bp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금 더 강한 거를 원합니다. 야동을 보시는 분들도 처음엔 스무스한 거, 부러운 거 보다가 나중에 막 되게 센 거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마치 중독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약간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은 쳐다도 보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게 뭐냐면 9월 달 말고 그 이후에 연준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니면 한 방에 50bp를 그냥 확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뭔가 분위기. 이런 거를 지금 주식시장은 원하고 있거든요. 예상치를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6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소비자 물가 지표처럼 둔화됐을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더 차익 실현 매물을 만드는 명분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개인 소비 지출이 0.1% 상승했어라는 예상치는 미국 경제 연착륙이야. 괜찮아. 지난번에 소매 판매 봤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폼을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된 걸로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25bp 9월 달 말고 그 이후에도 또 해야 되겠네라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물가와 고용 둔화가 확인됨에 따라 9월 달 금리 인하와 연내 3번의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강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9월 달은 100% 확실하지만 그 이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금 확답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이따위로 예상치를 0.1% 상승으로 내놓았던 이유는 오히려 상승으로 만들어 놓고 연착륙을 주장하다가 마이너스로 됐을 때, 즉 둔화됐을 때 아이고 이거 25bp 가지고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재료로 증시를 좀 이렇게 버텨볼까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요. 예를 들면 예상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은 또 이럴 거예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둔화됐다. 전월 대비 0.1% 상승했어요? 야, 전년 동월 대비는 둔화됐다. 이런 식으로 예상치를 이렇게 딱 상승으로 띄워놓고 둔화됐을 경우에 금리 인하 횟수라든가 어떤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게끔 압박을 하는 요인으로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사용되지 않을까. 그게 다음 주 한 주 동안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2분기 실적보다 3분기가 더 중요하다. 과연 높아진 눈높이를 얼마나 충족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자, 빅테크 주가는 실적이 부진할 경우 주가가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번 2분기 실적을 자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빅테크 주가가 만약에 부진해진다면 이유는 뭘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해질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악재다. 이런 명분을 댔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기업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기대치가 부담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수급 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동성 장세 아니라고 했죠. 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를 좀 하자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뉴욕 증시 점검하면서 제가 경제지표 같은 거 흐름은 좀 짚어드릴 거고요. 이슈 같은 거는 뭐 그때 풀어드릴 건데 일단 주 초반에는 뉴욕 증시는 반등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경제는요. 코에 걸면 코골이, 입엔 안 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2분기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3분기를 포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나 미국이나.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이라고 얘기하면 애매하지만 하여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면서 주가가 반등하려고 할 거고요. 계속 그거를 26일까지, 금요일까지 끌고 가려는 목적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뭐 빅테크 기업에 따라 종목별로 굉장히 이제 차별화가 심해진다는 둥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을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한 주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듣게 될 얘기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뭐 반등을 시도했다, 반등을 했네, 뭐 반등했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네,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네, 막 이게 화려한 그 미사여구를 막 쓸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이번 주는 오히려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은 조금 낮춰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100%가 됐기 때문에 대신 지금 주식시장에서 더 필요한 조금 더 강한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오히려 0.1% 상승 예상치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된다면 혹은 전월 대비 0.1% 상승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둔화됐다 뭐 이렇게 된다면 아이고 이거 금리나 한 번 가지고 되겠어? 더 해야겠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2번, 3번 이렇게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나 가능성의 확률을 높이겠죠. 아마 그게 다가오는 한 주가 될 겁니다. 뭐 저는 오르니 내리니라는 거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은 시도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주식시장은 현재 저질이다. 제가 2008년도랑도 비교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뭐 반등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반등한다고 막 더 간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위에서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가장 자주 들으셨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익 실현, 이익 실현이었어요. 진짜 주식시장이 더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올라올 때마다 때리려고 하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을 너무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 크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 시도하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이제 신용 매물 좀 나오고 이제 물갈이 살짝 한번 되고 요거 한번 될 거예요. 청소는 이제 살짝 한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는 일단 반등은 시도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이슈, 대한민국은 뭐 실적이고 나발이고 전 모르겠고요. 저는 대한민국은 이제 신용 물량 같은 거 정리해서 살짝 반등을 시도할 건데 추세적으로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다가오는 한 주는 어떻게든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한국은 다시 2800포인트 안착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장 열리는 거 보고 그때 대응해 보도록 하죠. 뭐. 자, 남아있는 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은 주식시장에 집중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